오늘도 농민들의 백세 건강을 위해 달리는 명의보감. 어이 재밌네 이거. 뭘 보시고 계신 거예요?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이거 춤 보면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빼려고요? 40kg. 명의보감 MC 권상우 되는 거지. 그럼 춤 한번 보여주시죠. 아 춤? 아이 작살나지. 아이 봐봐요. 그래. 괜히 오버해가지고 또 그래. 어머, 손님 씨, 허리 괜찮은 거예요? 아유,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고기. 네, 내가 이렇게 누르면 좀 나아요. 좀 나아요. 좀 나아요. 네네. 네. 이제 근육도 몸을 움직일 때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네. 지금 이제 좀 놀란 거죠, 근육이.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오도방정을 떨었군요, 제가. 네, 오도방정. 네. 갑작스럽게 움직임을 주는 거는 네. 허리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 농민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찾아온 오늘의 명의. 신경외과 김성곤 전문입니다. 근데 지금 느끼셨어요? 나만 느꼈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나 지금 성우 선생님인 줄 알았어. 네. 예, 목소리 너무 그런 얘기 네, 많이 감사합니다. 들으시죠?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칭찬해 드려서 아니야 이거 처음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냥 다 냅중nev중 다 받아드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네, 뭐 일반적으로 네. 농촌에서 우리가 흔히 뭐 많이 이제 어르신들 겪게 되는 질환들, 뭐 퇴행성 관련된 질환들 네. 관련해서 가장 흔한 뭐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협착증. 아니면 골다공증성 골절. 골다공 네. 골절 전 처음 듣는데 이런 게 있네. 뭐 흔히 이제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절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뭐 60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뼈가 이제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농촌의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퇴행성 질환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실 텐데요.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척추 질환입니다. 오늘은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볼까요? 얼른 이제 어르신들 이제 만나러 가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고 하나 네. 둘 셋 출발! 자 가시죠. 네. 여기입니다. 오늘 명의보감과 함께할 마을은 푸르른 산이 굽이진 능선 아래 알록달록한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곳. 경기도 파주시 버들매 마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어떤 주민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와 이거 몇 년 된 거야. 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쪽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네. 앉으시죠. 예. 아버님도 여기 좀 앉으세요. 예. 예. 아우 굉장히 멋지시네요. 예. 우리 국군 장군 같이 예. 서 진짜. 계셨고, 네. 예. 여기 어머니는 너무 미인이신데요? 어머니? 영화 배우인 줄 알겠어요, 진짜. 젊었을 때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소리 못 들었어요. 에이 거짓말. 선생님 어떻게 미인 아니세요? 아니 두 분 다 굉장히 아버님도 미남. 미남이시고 네. 미녀시고. 어. 내가 지르고 생겼다고 거울도 안 보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셋 중에요 아버님이 제일 잘생기셨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아버님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이세요? 지금 몸이 엄청 좋으세요 지금. 어머님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허리가 꼿꼿한 편이시라 저는 그거 복대 차셨구나. 수술했으니까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 아 허리 수술해서 인공관절이 2mm가 인공관절요? 수술한 지 좀 오래됐어요? 2006년도에 2006년도 그러면은 13년 14년. 좀 어떠세요? 수술하시고 나서 좀 좋아지셨어요? 10년 되니까 더 아파서 이제는. 네. 10년 지났으면 10년 그럼 아픈 지 좀 됐어요? 네. 아, 요 우위로는 덥고 알로는 춥고. 아래 춥고 피가 또 안 통하니까. 네. 이게 이게 발이 싫었다고 그냥 너 하루 네. 어머니가 지금 버섯 입고 있잖아요. 한여름에 이렇게 그 긴 건 내복 대신 지금 이걸 입었는데 그래도 발이 시려워서 물 네. 끓여서 부어서 아이고. 그거 저기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끓여서 발을 올려놓고 거기.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어머니 또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깐만 네네네. 뵐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발로 지탱해가지고 요 까치발 짓듯이 왼발 뜨게. 왼발에 뜨게? 네네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되죠. 예. 이건 왜 한 거예요, 선생님? 발에 이제 얼마나 기능이 남아 있는지 가장 이제 우리가 뭐 진료실 말고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까치발이요? 오. 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힘이 떨어졌다. 근데 힘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체크할 때 이렇게 까치발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님은 한번 까치발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까치발 지듯이. 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예. 아버님은 잘하시는 건강해요. 거예요. 문제가 안 되고. 사실 근데 지금 이런 증상도 협착 증상 중에 하나세요. 예. 협착증이 생기면 약간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네. 거예요. 어쨌든 뭐 순환의 장애이기 때문에 네. 협착이라고 하는 거 어디가 좁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좁아져서 이제 뭐 신경도 좁아지지만 주변에 있는 뭐 혈관, 뭐 정맥이라든지 동맥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막 다리에 뼈가 뭐 냉이 드는 것 같다. 너무 시리다. 그래서 뭐 한여름에도 에어컨 틀고 자는데 다리는 꼭 이렇게 이제 이불을 덮어야 되고 꼭 그런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관절 고정술을 하고 10몇 년 지났으면은 이제 쓸 만큼 쓰신 거예요. 쓸 만큼. 그래서 저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치료하고 진료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씩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는 건 조금 귀찮고 겁나기도 하더라도 한번 오셔가지고 네. 다른 데 한번 확인해 보는 걸 권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옆에서 어머니를 네. 많이 이렇게 옆에서 보살필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버님 많이 훨씬 뭐 도와주시고. 건강하셔가지고. 네. 예.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또 다른 주민과의 만남을 위해 다시 발길을 재촉하는 선엠 씨와 명희. 여기 신발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 계시는 것 같은데. 계세요? 계세요? 계시. 안녕하세요. 혹시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놓치는데 그냥 오시냐? 별 말씀을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르신 눈을 다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몽 들었잖아요. 어디 이제 부딪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허리를 못 쓰고 그러니까 어쩌니까 넘어져서 아이고야. 네 보시죠. 여기도 넘어졌던 건데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누름 아파요. 언제 넘어졌어요? 넘어지시면 어저께 어저께 넘어졌어요. 허리는 괜찮아요? 넘어지시고. 근데 네. 허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내 생각엔 여기 어디가 네. 갈비가 금간 것 같아. 금간 것 같아요. 내 생각. 근데 갈비가 금이 가면 아예 못 네. 움직이지도 않아요? 숨도 못 쉬고? 많이 아프시죠? 지금 진짜 아픈 거보다. 아프죠? 네. 네. 정말 갈비에 금 갔으면 많이 진짜 지금보다 아프신 훨씬 더 아플 거예요. 거예요. 네. 그냥 눌러서 아프세요?
괜찮아요. 그럼 갈.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거 누르면 어때요? 얘는 고관절 만지는 거예요. 제가 고관절.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혹시나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지 꼼꼼히 진단하는 명의. 어르신의 허리는 괜찮은 건가요? 다행히 근데 크게는 안 다치셨어. 예, 갈비뼈 골절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허리 쳐보면 퉁 친다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손도 못 대게. 아프니까. 예, 근데 뭐 허리뼈 골절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조심해야죠. 이게 걸을 때 뭘로 걸으세요? 이렇게 뭐 지팡이 짚고 걸으세요? 아니면 지팡이 짚고 걸으세요? 지팡이로 안 되면 우리 그 뭡니까 클러치라고 하는 거 우리 마트 갈 때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쓰는 거 그거 쓰고 걸으세요. 예, 그거 쓰고 걷는 게 좋고 그것도 애들이 다 사다 주는데도 또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 잘 안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만히 제가 만지면 근육도 다 빠져 있거든요. 예, 다리 이런데 근육이 빠져 있는데 이거 뭐 혈압, 당뇨 이런 건 약이 있는데 근육은 빠지면 이건 약도 없어요. 근육 만드는 약이 없다고요. 결국에 근육은 본인이 움직여서 만들어야 돼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니처럼 이렇게 안 좋으시면 네. 뭐 혹시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운동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냥 이제 집 앞에 와서 마당 한 뭐 두어 바퀴 돌고 아 오늘 두 바퀴 돌았는데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세 바퀴도 돌아보고 예, 그렇게 조금씩 안 아픈 선에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분이 약속을 하세요. 이제 밖에 나와서 어르신이 이제 바깥 어르신 일도 보고 하셔야 되니까 아침에 뭐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다음에 저녁에 해질 즈음에 요즘에 이제 해도 오래 떠 있으니까 일 다 모시고 와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운동을 합시다 해서 이렇게 끌고 나와요. 나와서 여기 요만큼도 젊었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같이 운동하기로 한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더 많은 주민들의 허리를 살펴드리고 싶은 마음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여기 뭐 하고 안녕하세요. 계시는 거 더운데 여기 의사 선생님이고요. 저는 개그맨. 예. 내가 병원 가려고 근데 우리 아저씨가 네. 선생님 오신다고 여기 와보라고 아, 네. 여기 한 번 시술했는데 아, 시술도 하셨어요? 예. 네. 허리 아프고 혹시 뭐 이렇게 아픈 게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까? 아, 다리가 아픈데 허리 때문에 그런 거래요. 다리가 아픈데 아 다리가 아픈데 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머니 걷는 거 한번 제가 한번 봐도 될까? 잠깐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 반대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예,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예. 지금 뭐 이렇게 복대하신 거예요? 복대 안 했어요. 복대. 이렇게 만져보면 뭐 아직 허리 근육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히 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아까 어머니 왜 걸어보라고 왜 하신 거예요? 일단 뭐 걷는 거 양상이라든지 많이 아프신 분은 가다 쉬어야 되거든요. 아. 쉬고 이제 뭐 지금도 걷는 앉고 싶어요. 아 그렇죠. 예. 또 뭐 걷는 보폭이라든지 뭐 이제 모양새 이런 거 보면 저희가 가늠을 하는 거죠. 네. 앞으로 이렇게 피다가도 걷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 이제 협착증이 오면 있을 수 있는 증상이세요. 근데 이제 뭐 무의식 중에 이제 우리가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된다, 허리 꼿꼿하게 세워 걸어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편한 자세. 아우 네. 굽어요. 아. 제가 한번 이따가 이제 오후에 강의도 하니까 협착 얘기 좀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따 한번 어머니, 나와보세요. 네. 나오면 내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이따 강연에서 꼭 만나요. 산들산들 코스모스 가득 피어오른 버들매 마을.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어떤 주민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야 여기는 뭐 넝쿨이 이렇게.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네, 여기 의사 선생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야 이거 정말 되게 이쁘다. 이거 포도예요? 네. 뭐로. 아 이거 머루예요? 아유. 야 이런 데도 처음 와보네 여기. 예. 한적한 시골길에 숨어있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정원. 알록달록한 꽃부터 다육식물까지 마치 작은 식물원을 보는 듯한데요. 선생님 집에서 화초 좀 키우세요? 저요? 네.
저 아파트 살아서요. 네. 핑계 뭐, 아닙니까? 아파트도 베란다에 있는데. 네, 이런 데 와서 많이 보고 갑니다. 아, 보고. 그걸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 이거 보고만 만족하는 걸로.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딱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나 아니야. 아버님은 약주만 하시고. 안돼 좋아.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다 해. 내가 놀부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뭐 좀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그 허리 외에는 불편한 대로. 허리 외에는. 옛날 군대 살 때 다쳤어요. 다쳤어요? 엮기 들다가. 두는 아프더라고.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도 한 달 지나고 잘 나았네요. 아니 연대 괜찮았는데 5월 달에 산에 갔다 오시다가 네. 주저앉아. 거기 내려오다가 이렇게 앉았나 봐. 주저앉았나. 엉덩이를 주저앉았다고요? 쪘나 봐. 미끄러져서 이렇게. 그러더니 이렇게 자꾸 아프다 그랬어. 그게 이제 5월부터 그랬어요. 예. 네, 이렇게 퉁퉁 치면 어때요? 안에 뭐 이렇게 울리는 느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럼 괜찮으시고. 한번 누워볼 수 있겠어요? 누워보시겠어요? 네. 예, 이쪽으로. 네. 자, 보겠습니다. 네, 누르면 아파요. 안 아픈데? 눌러서 아픈 데 없으시고. 이제 바로 한번 누워보세요. 아버님 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약간 깨병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바로 게임이 누워보시고. 나이가 몇 살인데 게임이. 자, 다리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다리 오른다리 쭉. 오, 잘 올라오시는 네, 거 좋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엉치 쪽으로 당기거나 불편한 감은 없으세요? 네. 없으시고. 자,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괜찮으시고. 네. 예. 골절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게 아픈 게 좀 오래됐죠. 허리에 가운데가 아픈 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셔요? 75세. 75세. 그러면 이 연세 되시면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다 어디에 문제는 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데 이제 요추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시작점은 디스크거든요. 디스크가 퇴행이 있으면서 뭐 낮아지고 이런 병들이 생기는데 아마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배는 뭐 너무 끊기 힘들면 한갑 피면은 반갑 줄이면 반갑만큼 이득을 본다. 그래서 75세시니까 앞으로 이제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래도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될 거야. 그렇죠, 20년 더 그렇죠. 살아야 돼요. 네. 나이 있어. 20년, 95세까지. 아버지는 더 사시려고. 에이 20년 아프로 한 40년 더 살아야지. 20년 좋아요. 어르신, 올해는 꼭 금연 성공하세요. 예쁜 버들매 마을을 돌아다니며 많은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척추 명의가 들려주는 특급 강연이겠죠? 자, 어머님, 아버님 환영합니다. 드디어 명의보감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예, 와. 오늘 분위기가 약간 초반부터 좋네요.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선생님을 한번 모셔봐야겠죠.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김성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연예인처럼, 예, 약간. 네. 근데 네. 선생님, 지금 봤는데 오전에는 이 넥타이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또 넥타이가 이게 생겼네, 이게? 넥타이 사실 뭐 아침에 메고 왔었는데 네네. 낮에 이제 뭐 어르신 뵈러 다니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잠시 풀었다가 네. 또 어르신들 한꺼번에 많이 뵙고 하니까 네. 조금 예를 갖추기 위해서 약간 다시 좀 해봤습니다. 넥타이를 매니까 선생님이 약간 지적 이미지가 네. 약 1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네.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농촌에서 이제 농사하시고 이제 연세 있으시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들 위주로 뭐 협착증이랄지 아니면 뭐 골다공증이랄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경추의 어떤 질환, 네. 그 후종인대 고라증, 네. 예, 경추의 후종인대 고라증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설명해드리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의받고 응답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오늘 기대가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명품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이 중요한 척추에 병이 찾아오면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척추 전문의와 함께 척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더 이상 버들매 마을에 허리 통증이란 없다. 척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뭐 이렇게 명의보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명의인가 글쎄요. 조금 낯뜨겁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 한 분야에서 쭉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노인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뭐 어린 학생들 그다음에 뭐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서 쭉 질환을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수술 쪽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해왔고 이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오늘도 뭐 너무 어렵지 않게 어르신들 귀에 좀 거슬리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제가 그 척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하고 진행을 하면은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척추 모형인데요. 이게 실제로 사람 신체 실제 사이즈를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경추는 일곱 군데인데요.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조금 굽이져 있죠. 이거 우리가 전만이라고 합니다. 앞쪽으로 굽이져 있다 해서 전만이라고 하고 이거는 조금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굽이져 있는 게 우리가 정상, 건강한 뼈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흉추 같은 경우 조금 뒤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서서 봤을 때 제가 딱 이제 일자로 옆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안에 뼈를 봤을 때 목은 좀 들어가 있고 흉추는 조금 뒤로 빠져나와 있는 그 모양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추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전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추, 그러니까 목, 허리는 이제 전만 앞으로 조금 나와 있는 게 정상이고 흉추는 조금 뒤로 나와 있더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경추 7개, 흉추 12개, 그리고 요추 5군데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립되듯이 24개의 뼈죠. 이렇게 조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도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20몇 개 정도 치아가 있는데 계속 뭐 어디 하나 고치면은 또 병나면 뭐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떼우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24군데나 되니까 고칠 때가 고장날 때가 많고 그리고 각각 이제 병이 어디 위치에 어떤 병이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 먼저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시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협착증입니다. 이제 협착이라고 하면 어딘가가 좁아져 있다. 그다음에 뭐 길이 좁아져 있다. 아니면 뭐 공간이 좁다라는 걸 우리가 협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뭐 경추에도 생길 수가 있고 흉추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요추에 가장 흔해요. 요추가 왜냐하면 가장 이제 아랫부분에 있고 사람이 직립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중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퇴행적 변화도 빨리 오고 어쨌든 뭐 이래저래 문제가 가장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허리다. 그 중에서도 허리 협착이 가장 흔한 질병이더라 해서 협착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척추의 구조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그리고 5개의 요추까지 총 24마디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는 농사일 탓에 농민들의 허리가 고통받고 있는데요. 통증의 부위에 따라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곤 합니다.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 척추관 협착증.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정상적인 그 단면입니다. 그 요추 단면이고요.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윗단면을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단면 사진을 커트했을 때 이렇게 잘라서 몸을 봤을 때 단면 사진 왼쪽이 정상이고요. 우측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협착 상태신 거예요. 협착은 뭐가 좁아져 있다. 결론적으로 이게 관이 좁아진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척추관 안에 신경들이 분포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좁아지는 건 첫 시작 단계는 우리 디스크예요. 지금 이렇게 요추가 우리 깍두기 쌓아놓은 것 마냥 1번부터 5번까지 1번, 2번, 3, 4, 5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 쿠션 역할을 하는 거. 쿠션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몸이 요추뼈가 만약 뼈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숙인다든지 아니면 뒤로 제낀다든지 이런 운동이 안 되겠죠. 중간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말랑말랑한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런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뭐든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쓰면은 닳잖아요. 이제 뭐 닳게 되고 퇴화가 진행되고 그러면 이 디스크가 퇴행이 먼저 진행이 돼요. 보시면 이분도 4, 5번에 협착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예, 4, 5번에 협착이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가운데 보시면 신경 다발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4번, 5번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시커멓죠? 이건 이제 막힌 거예요. 신경 다발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죠? 이제 쪽으로 드는 겁니다. 쪽으로 드는 이유는 앞에 이제 뭐 앞에서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뒤에서 우리가 신경이 소중하니까 뒤에서 받치고 있는 인대가 있어요. 황색 인대라고 하는데 그 인대도 같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입장에서는 신경관이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디스크가 퇴행되면서 밀고 나오고 뒤에서 또 이렇게 인대가 두꺼워지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밀고 뒤에서 이렇게 미니까 신경 입장에서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척추는 인대와 후관절 그리고 척추뼈 사이 위치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두꺼워진 인대와 디스크 때문에 신경관이 점점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잘 지내다가 건강할 때 내가 젊었을 때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농사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잘 지내다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증상들이. 일단 허리가 먼저 아프죠. 허리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뭐 엉치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세요.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못 고르세요. 협착이 심하면은. 제 몸이 신경이라고 가정을 하면 협착이라고 한 건 내가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잘 개통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다리가 차갑다. 아까 제가 뭐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도 몇 집 제가 방문을 했는데 뭐 다리가 차갑다 이렇게 호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마비가 오기도 하고 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어떤 증상 중에는 허리를 좀 내가 굽히면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협착증 때문에 혹시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시 계시나요? 협착증 진단만 드시고 네. 어머니도 계시고 네. 여기가 저래요. 오른쪽 허벅지가. 예,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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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은 올라가는 건 올라가겠는데 내려가는 게 엄청 힘들어요. 내려가는 게 힘들고. 무거워요, 네. 여기.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만 드리면 한 초기 정도, 초중기 정도. 이제 물론 뭐 정확한 진단은 뭐 CT도 찍고 MRI도 찍어서 보면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단 내려갈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유일하게 직립보행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서서 걷지 않습니까? 서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계속 우리가 축성 압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걸으면은 위에서 자꾸 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자꾸 가해진다. 근데 그게 이제 오르막보다 내리막, 그게 이제 뭐 등산할 때보다 하산할 때 더 이렇게 내려가면은 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더 센 거죠. 그러면은 이게 디스크가 위에서 아래로 오는 압력도 더 많이 받게 되고 디스크가 더 뒤로 밀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 이 관이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협착증의 증상은 허리나 엉치 통증, 다리 저림, 장시간 걷기 힘들거나 하반신 냉증, 마비, 그리고 내리막길이나 계단을 내려가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얘기 드렸던 거 다리 저린 거, 뭐 힘 빠지는 거,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허리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목 때문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예. 내가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래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등에 생기면 등 아래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목에 생기면은 목, 등, 허리 다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다 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척추 분절이 이제 24분절이 있잖아요. 이게 위쪽 분절에서 생기면 생길수록 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 얘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척추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경추. 경추의 질환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손발 저림, 목 때문이라고?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예, 지금 보시면 뭐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잘 이게 좀 생소하죠. 이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잘 모르시겠죠. 네. 되게 우리가 얘기 들으면 뭐 경추 디스크. 근데 경추에는 사실 뭐 협착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는 않고요. 뭐 디스크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CT 이제 처음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얗게 이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특징적인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후종인대 고라증이고요. 이제 CT를 찍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 하얗게 보이는 일종의 돌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덩이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 신경을.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증상이 뭐냐 그거 궁금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단추 잠그는 거 이게 어느 날 안 된다. 예, 제가 이제 단추가 있잖아요. 단추 잠가 안 된다랄지 아니면 제가 뭐 오른손잡이인데 물컵을 들었는데 이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물컵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항상 하는 일인데 나는지 아니면 칫솔질을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돼. 깨끗하게 안 되고 손이 잘 이렇게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손 한번 꽉 쥐어보세요. 손가락으로. 이게 쥐는 힘이 떨어질 때 예, 그러면 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왼손으로도 쥐어보고 이렇게 쥐어봤는데 확실히 아픈 손이 힘이 떨어져. 예. 아니면은 뭐 어깨를 이렇게 팔을 들고 싶은데 뭐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그럼 이거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가 잘 걷고 이제 일도 잘하고 밭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오늘 자꾸 이제 목도 아픈데 이게 자꾸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딛는데 내가 막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나는 밟고 싶은데 뭐 이렇게 이쪽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비틀비틀 걷게 된다든지 다 이게 후종인대 고라증의 증상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후종인대 고라증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게. 예. 그나마 찾은 게 당뇨. 당뇨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오더라. 예. 그리고 이제 흡연이랑도 좀 관련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경추 후종인대 고라증은 목 뒤쪽에 위치한 후종인대가 두꺼워져 뼈처럼 굳어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팔이나 손의 저림, 통증, 근력 약화,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보행 장애가 오거나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 드렸던 증상들, 이렇게 뭐 저리다, 뭐 엉치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게 뭐 약 먹어도 잘 안 낫는다. 그런 경우에 꼭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이 어디에 생겼냐를 알고 치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급적 조금 이제 뭐 병원 가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 먼저 받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협착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이제 병 자꾸 이것 때문에 내가 참고 아픈 거는 이제 참고 살고 어떻게 견디겠는데 자꾸 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막 생활도 안 돼. 뭐 조금이라도 못 서 있겠어. 이러면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아프다 보면 나중에 뭐 같이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이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협착증의 치료법. 초기 협착증에서는 약으로 조절이 잘 되세요. 약 먹고 이제 본인 이제 뭐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영 뭐 허리가 불편해, 엉치가 많이 아파. 초기 협착 같은 경우는 쉬면은 좋아지세요. 약에도 반응을 잘 해요. 그래서 병원도 잘 안 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 병이라는 게 협착은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 진행이 돼요. 계속 진행이. 점점 이제 약에도 반응을 하다가 쉬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이제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뭐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사로도 이제 뭐 효과가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중기 이상의 중기, 후기 이런 협착증에서는 뭐 시술 안 되면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세요. 예.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수술했던 환자세요. 되게 근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수술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수술한 후에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이 신경관이에요.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두 군데가 시커멓잖아요. 이 군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딱 우리가 이제 목 죄듯이 막혀 있는 데인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넓어졌죠. 예, 그래서 뭐 수술은 뒤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인대도 제거하고 이제 후관절도 부분 이제 이분은 이제 왼쪽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편까지 해서 우리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감압술. 예. 지금 수술을 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요? 시간은 이제 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분절. 몇 분절 하냐, 몇 군데 병이 있느냐. 그래서 이분은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시커멓잖아요. 시커멓고 두 분절을 하신 거고 분절 수에 따라 대개 근데 병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한 군데만 협착이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그래서 한 두 군데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수술하는 시간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오래 안 걸려요. 기간 네. 그걸 영원히 안 아픈 거예요? 또 그거 재발성? 영원히 아프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협착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협착이. 수술한다고 내가 몸을 이제 80년, 뭐 그 이상, 70년, 80년 몸을 써왔는데, 한 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프다 이 말입니다. 와서 왔는데 내가 한 10점 정도 아프면 한 5점, 6점 정도 내가 생활, 그래도 내가 밭에 나가서 하루에 그래도 2-5시간 정도 일할 정도, 내가 뭐 설거지, 집안일 할 수 있을 정도, 이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기대 수치가 너무 높아도 사실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거를 좀 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게 뭐 마음이 편하고, 근데 치료하는 저희들도 좀 그렇고. 협착증의 단계별 치료법은 초기 약물 치료, 중기에는 주사나 시술, 말기에는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는데요. 협착증 수술은 척추 후궁 일부를 절제해 좁아진 척추관을 확장시키는 신경 감압술이 대표적입니다. 불이 나면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초기 진단 잘 받고 잘 치료받고 그래야지 내가 덜 아프고 돈도 덜 들고 남들 고생도 안 시킨다. 그거 굉장히 뭐 2번, 3번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자꾸 굽고 앞으로 휜다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자꾸 이렇게 숙이게 되고 뭐 그런 분들 많은데, 그 원인이 되는 질환, 그리고 제가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질환인데 그 다름 아니라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자꾸 허리가 굽어지게 되는데요. 굽은 허리의 원인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꼬부랑 허리의 원인, 골다공증과 척추 압박 골절. 골다공증 환자분들 사진이에요. 사진이고 이제 뭐 수술한 분들 사진만 가지고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골다공증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구멍할 때 그 공자예요. 골에 구멍이 많다 해서 골다공증이 나와요. 뼈가 약해지니까 안에 이제 구멍이 송송송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60대 정도 되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30대까지 뼈를 열심히 만듭니다. 몸에서 젊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게 몸이 이렇게 버는 양이 많아요. 몸이 이렇게 벌어드는 양이 많은데 30 딱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쓰는 게 더 많아요. 골다공증이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보면 60대 이상을 조사를 했어요. 60대 이상을 경기도 안성 지역에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해갖고 이제 여자분들 4명 중에 1명 골다공증이에요. 이제 지금 제 앞줄에 5분 여자 이제 할머님들 5분 계시거든요. 이 중에 1명, 2명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뒤쪽에도 1-2명 골다공증이고. 남자들은 조금 적어요. 10명 중에 1명, 뭐 5명 중에 1명. 왜 이제 여자분들한테 많이 하냐면 이제 폐경하잖아요. 폐경하면은 우리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없으니까 뼈가 이제 남자들보다 빨리 약해져요.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 여성은 폐경 이후 급속도로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뼈가 이제 단단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척추라는 건 몸의 축이잖아요. 몸의 중심이 되는 그 축을 이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뼈인데 그게 이제 뼈가 약해져서 이렇게 나중에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거 들다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허리가 부러져 있어요. 아니, 무거운 거 들었을 뿐인데 내가 왜 허리가 부러지느냐. 어떤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 뭐 찬장에 뭘 꺼내는데 접시 꺼내는데 했는데 부러진다. 더 심한 경우 한 뼈가 자꾸 약해집니다. 80, 90 되면 한 90까지 계시다가 이런 심지어 그런 분도 봤어요. 한 90대 기침했어요. 겨울대원에 기침 했는데 예, 뼈가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예요. 푸석푸석.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문제죠. 뼈가 주저앉았어요. 자, 요거 정상이거든요. 요거 이제 네모나게 상자처럼. 예. 이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퍽 하고 주저앉는 거. 퍽. 예. 밑에 보세요. 밑에는 똑같이 이제 압박골절이 왔는데 이분은 굉장히 운이 없어요. 뒤쪽 뼈가 깨졌어요. 앞쪽이 뒤쪽 뼈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뼈 쪼가리가 뒤로 툭 하고 나갔어요. 신경관 안쪽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옵니다. 뼈가 다 이런 게 이제 뼈가 약하니까 골다공증이 이제 오고 진행이 되니까 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번 골절된 뼈는 또다시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럼 압박골절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법. 자, 골다공증이 왔을 때 치료는 뭐 뼈가 부러져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두고 가만히 누워 있어서 이게 치료가 돼요. 시간 지나면 이제 아뭅니다. 뼈가. 예, 뼈가 아물어요. 예, 뼈가 이제 주저앉아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그 이상.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 부작용들이 많아요. 누워만 있어야 되고 운동도 못 하게 되고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흔하게 하는 치료로 이런 그 척추체 시멘트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소만 이거 전신마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술이 아니라 시술 이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멘트 의료용 몸 안에 아주 안전하고 뼈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의료용 시멘트 주입술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간단해요. 네. 1시간도 안 걸리고 한 30분 정도면 비교적 쉽게 뭐 그렇게 위험 부담도 많지 않고 통증도 작고 이제 뒤에 올 수 있는 2차 골절도 막아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뒤쪽 뼈가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 뼈 조각이 신경관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죠. 눈물을 머금고 이제 중환자가 되시는 거죠. 뼈 없애주고 이제 나사못도 받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법으로는 빈 곳을 채워주는 척추 시멘트 성형술과 나사못으로 고정시켜주는 척추 유압술이 대표적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는 이렇게 딱 그 얘기만 하고 싶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질환이 병이 안 생겨서 저 같은 의사를 병원에서 안 만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이제 뭐 4명 중에 1명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흔한 질환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 검사는 골밀도 검사를 하거든요. 골밀도 검사. 가까운 보건소가도 아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해서 가지고 이제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 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우리 이제 어머님들에게 질문이 들리는데 지금부터 퀴즈를 한번 내드리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번. 뚱뚱한 사람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뚱뚱한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울까요? 맞다고 생각하시고. 예. 뚱뚱하신 분. 예.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대부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맞다. 뚱뚱한 맞죠? 사람이 골다공증이 많다. 예. 네. 아니다. 날씬한 사람이 더 아니다. 네. 거의 뭐 이렇게 뚱뚱한 분이 골다공증 많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아니. 예. 예. 오히려 이제 체구가 있고 등치 크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적다. 이유는 이제 뭐 이렇게 무거워서 많이 먹어서 건강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골다공증이 뚱뚱한 게 골다공증이 좋으니까 뚱뚱해지시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곰국이요? 네. 곰국 아시죠? 네. 곰국이 뼈에 좋은지 그거 곰국이요. 당연히 뼈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곰국은 정말 뼈에 좋은 음식일까요? 글쎄요, 곰국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근데 옛날에 할머님들이 항상 뼈 튼튼하면 공국만이라고. 그게 아니고 사골 뭐 같은 거잖아요. 예. 우려내 먹은 거. 뼈 우리는 거. 뭐. 예. 약간 그게 네, 근데 뭐. 네. 네. 동양의학에서는 먹은 그 음식 중에서 그 무슨 단백질 두부 글쎄 뭐 곰국, 뭐 사골국 이거 제가 뭐 교과서도 보고 하는데 뭐 그런 문헌을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칼슘이 중요해요. 칼슘이요. 예. 뭐 곰국 안에 칼슘이 단백질, 칼슘 이런 것들. 근데 아마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성분으로 얘기하면 칼슘이 좋아요. 실제로 약으로 처방을 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골다공증 약에 칼슘 제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칼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칼슘 많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뭐 멸치. 그렇죠. 잘하시네요. 역시 네, 뭐 멸치. 먹는 많이 거는 진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뭐 등 푸는 생선, 그다음에 뭐 브로콜리 이런 것도 좋고요. 신선한 야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먹기 편한 거는 우유가 그렇게 좋아요. 우유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우유를 아침에 큰 잔으로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 정도. 근데 건강에다 두유도 좋습니다. 두유는 더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칼슘 양이 뭐 칼슘 양 자체가 많다기보다 흡수가 제일 잘 돼요. 우유를 드시면.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유를 하루에 한 2잔 정도, 많으면 3잔 이렇게 드시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골다공증의 예방법. 비만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체중 관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공국보다는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우유를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멸치와 고등어, 브로콜리도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척추질환 예방하는 운동법. 네, 그러면은 이제 자세랑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면 자세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앉아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앉아있을 때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게 좋은 자세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앉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들은 있어요. 우리 MC분. 예. 네. 평소 앉는 대로 한번 앉아보시죠. 평소 안 들어요? 예, 편안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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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으면 망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병원 오시게 되죠. 뒤쪽으로 약간 앉는데 컴퓨터 할 때도 약간 이렇게. 네. 예, 옆으로 앉아보세요. 옆으로. 네. 앉을 때. 우리 이제 등받이 있는 의자가 좋고요. 앉을 때 다 등받이 있으니까 등받이를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펴주세요. 어깨를. 네, 어깨를. 뒤에 견갑골에 조금 맞닿게끔 이렇게 어깨를 조금 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손바닥 제가 모니터라고 볼게요. 모니터. 네. 예, 뭐 우리 어르신들도 다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한번 봐보세요. 네. 본인 거. 뭘 평소 하던 대로 스마트폰을 생각하시고. 예. 이러고 하죠. 재밌네. 명예보감 재밌네. 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조금 펴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예. 머리가 한 5kg 됩니다. 5kg 되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숙일수록 여기에 부담이 많이 가요. 조금 이렇게 들어요. 드셔가지고 한 시야유 정도. 이게 제일 좋아요. 예, 이게 제일 좋고 숙이면 숙일수록 여기 이제 목에 퇴행적 변화가 빨리 오더라. 빨리 닳더라.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해주셔라. 예, 이 자세로 계속 있으라 못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가슴을 쭉 편 뒤 고개를 45도 각도로 들어주세요. 1시간에 한 번, 10분 정도가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벽치기 운동이라고 운동법 하나 가르쳐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벽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벽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벽이 있으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허리 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벽을 이렇게 손을 맞닿고 한 발을 냅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요. 이런 식으로 미는 거예요. 벽은 내가 힘을 준 만큼 반대로 나한테 미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허리를 이렇게 쭉 요추 전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이제 숨을 이렇게 내쉬면 그러면 이제 등의 근육이 조금 긴장이 되고 안에 있는 속 근육들 같이 긴장이 됩니다. 한 10번 정도. 10번이라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본인 몸에 맞게끔. 오전에 발도 한번 바꿔보세요. 왼발 대고 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횟수도 조금 뭐 왔다 갔다 좀 했는데 허리가 더 아프더라. 그러면 줄이고 안 하기도 하고. 한쪽 발을 앞으로 딛고 양손으로 벽을 밀면서 10초간 호흡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1회 10번씩 반복해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자, 마지막으로 여름철을 대비해서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있으실 때 이 나이 되면 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전문가 만나서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런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식습관 이런 것들 같이 교정해 나가면 우리가 튼튼하게 뭐 요즘에 뭐 100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세 혹은 뭐 그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예무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백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It's like you're always stuck in second gear.